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해외 선물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이스트 자동 매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점을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시장에서 사용되는 확률 높은 패턴에 고수들의 매매 패턴을 장착한 로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동 매매 조건 추천을 통해서 현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 높은 종목과 로직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복잡한 경제 관계들, 어려운 용어 개념들, 그리고 단기 매매 스킬, 매매 기법을 몰라도 확률 높은 매매 로직을 사용하는 하이스트 자동 매매로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는 분들, 매매 초보분들, 기존에 수익을 못 내던 트레이더들, 누구나 매매 고수처럼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이란 무엇이냐?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 상품을 의미하며 지수 및 금리, 통화, 금속, 에너지, 농축산물 등 다양한 상품들을 의미한다. 또한 선물의 특성상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어 개인들에게 한 차원 높은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해외 선물의 상품 종류에는 지수 선물, 그리고 통화 선물, 금속 선물, 에너지 선물, 농축산물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의 특징. 해외 선물의 특징으로는 레버리지 효과. 선물 거래는 증거금이라는 거래소에서 정한 일종의 약속 이행 보증금만 가지면 현물 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 거래에 비하면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투자 금액 대비 손익의 폭이 크다. 이러한 선물 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거래소에서 임의로 변경 고시하는데 각 상품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변동성이 커지면 증거금이 커지고 변동성이 작아지면 증거금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은 국내 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버리지가 높으며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증거금률이 3에서 13% 정도며 변동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다양해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방향 거래. 주식과 같은 현물 거래는 항상 매수 후 매도로 청산하는 한쪽 방향 거래밖에 할 수 없는데 반해 선물 거래는 매수 후 매도 거래뿐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먼저 매도 후 매수로 청산하는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식 하락장에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이 양방향 거래.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 그리고 표준화된 상품. 거래 대상품의 규격 및 품질, 호가 단위, 인수도 방법, 시기 등이 거래소에서 정한 대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상품의 거래가 반드시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내 상품이다. 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기능. 선물 거래소는 매도자와 매입자의 중간에서 거래 상대방의 역할을 대행하여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짐으로써 선물 계약 이행에 관해 매수 및 매도자 쌍방에 대해 보증하므로 거래자들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과 거의 24시간 거래가 가능. 이 특징은 이제 해외 선물은 통화, 지수, 금리, 에너지, 귀금속, 농축산물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어 투자자가 수익을 위해 현재 변동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거의 24시간,
23시간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은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요겁니다. 해외 선물의 차트나 가격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이 투명성은 시장이 어떤 특정한 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글로벌 마켓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움직이므로 속임수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식에서 세력주, 이런 것처럼 어떠한 특정 세력이 돈으로 이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네. 자, 그럼 해외 상품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 선물. 통화 파생 상품 거래 도입은 1972년 CME의 국제통화시장 부분에서 첫 거래가 시작되었고 1973년 고정 환율 체제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환율이 시장 원칙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통화 파생 상품 거래량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통화 파생 상품은 1970년대 후반 금리 및 환율 변동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기관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개인, 일반 기업들에 의해 해지 및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어 현재는 환율 변동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그 활용도와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주요 통화로는 유로, 엔, 파운드,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이란 주가지수 상품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주식 종목들의 대표적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특정 주가지수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다. 주요 특징은 첫 번째, 거래 대상이 주식시장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무형의 지표라는 점에서 최종 결제 시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 결과로 발생한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한다. 둘째, 대상 주식에서 배당을 할 경우 현물 거래와 달리 파생 상품 거래 시에는 아직 현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요 지수로는 S&P, 나스닥, 다우존스, 다 미국 지수고 일본 니케이, 중국 차이나 A50, 홍콩 항생 지수가 있다. 다음 금리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선물이란 가격이 금리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금리상품이라고 부르며 대표적 금리상품으로는 채권을 들 수 있다. 통상의 파생 상품의 경우 만기가 있지만 대상 현물 상품에는 만기가 없는 것에 비해 금리 상품에는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현물에도 만기가 있다. 금리 파생 상품은 만기 1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단기 금리 상품이라 하고 그 이상을 장기 금리 상품이라고 분류하는데 굳이 장단기로 분류하는 이유는 1년 미만의 채권 또는 예금과 1년 이상의 채권이 일수 계산이나 이자 계산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얘기죠. 다음은 에너지 선물. 에너지 선물 시장은 선물 산업의 비금융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1974년 1차 오일 쇼크 이후 뉴욕 상업거래소에 처음으로 벙커 CU와 경유가 상장 거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영국 런던의 IC, 런던 석유거래소, 싱가포르의 SIMEX,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에서도 에너지 선물 및 옵션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요 에너지 선물로는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난방유, 그리고 가솔린 등이 있다. 다음은 금속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선물이란 현재 금 파생 상품 시장 중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규모가 큰 거래소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뉴욕 상품 거래소이다. 그리고 주요 금속 선물로는 금, 은, 구리, 백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전성이나 연성이 높고 전기 전도성이 높아 공업용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반도체에 들어가죠. 그리고 금은 색깔이 화려하고 잘 변색되지 않고 희소성이 높아 보석으로서 많이 이용된다. 세 번째, 역사상 금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왜 금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되어 왔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선호하고 여기에 희소 금속이므로 그 가치가 커져 왔다. 네 번째, 금은 실물 상품이자 금융재이다. 다섯 번째, 금은 상품으로서의 내재 가치는 작으나 통화의 가치로는 매우 높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석유나 곡물 같은 일반적인 상품은 모두 소비되어 없어지거나 금은 일단 지표상에 출현하면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성이 있다. 일곱 번째, 다른 상품과는 달리 금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기보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금 시장은 수요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즉,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주요 거래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ME, 시카고 상업거래소. 이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와 뉴욕 상업거래소 NYMEX를 합병하여 만들어진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선물 상품들이 이곳에서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7년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뉴욕 상업거래소의 인수합병으로 현재 세계 제1의 거래소이다. 주요 거래 종목으로는 지수, S&P 나스닥, 다우, 그리고 통화로는 유로, 엔, 파운드, 호주, 스위스 프랑, 금리, 미채권 30년물, 10년물, 5년물, 2년물, 그리고 유로 달러. 그리고 에너지로는 원유, 천연가스, 난방유, 가솔린, 농축산물, 옥수수, 소맥, 대두, 대두유, 대두박, 라이브 캐틀, 린호그. 그리고 금속으로는 금, 은, 구리. 거의 대부분 현재 해외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80% 정도를 여기서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CME에서. 두 번째, CBOT. 1848년 설립된 미국의 최고의 거래소, 가장 오래된 거래소. 2007년 CME와 합병됐다. 그리고 주요 거래 종목으로는 지수, 농산물, 금리 이런 게 있다. 그리고 NYMEX, 뉴욕 상업거래소.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
상품들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래소입니다. 주요 거래로는 에너지와 금속, 에너지는 원유, 천연가스, 난방유, 그리고 가솔린, 금속으로는 금, 은, 구리 등이 있다. 다음은 유럽 쪽 거래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LME 1877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철금속 거래소, 세계 비철금속 거래의 중심지, 이곳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LME 가격이라고도 하며 세계에서 거래하는 가격의 기준이 된다. 주요 거래 종목으로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성, 니켈 등이 있다. 그리고 다음은 유렉스 1998년 독일 파생상품 거래소, 그리고 스위스 선물 거래소의 합병으로 출범한 유럽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주요 거래 종목으로는 금리, 지수. 금리는 유로 금리, 그리고 지수로는 독일, 스위스, 유로스탁 이렇게 있다. 그리고 유로넥스트, 이 거래소는 2000년 파리와 암스테르담 그리고 브뤼셀 3개국 통합 증권 선물 거래소, 2000년에 세 개가 통합되었다. 주요 거래 종목으로는 금리, 지수, 농축산물, 그리고 금속 등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 쪽 해외 선물 주요 거래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GX 싱가포르 거래소 2003년 세계 최초의 주식 파생 상품 시장 통합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거래소이다. 주요 종목으로는 일본 지수 니케이, 그리고 중국 지수 차이나 A50, 니프티 인덱스, 그리고 타이완. 금리로는 10년물 일본 국채 미니 이렇게 있고, 에너지로는 퓨어 오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KEX 홍콩 선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홍콩 선물 거래소는 1976년 설립됐고 2000년에 HKSE와 합병을 해서 현재 HKEX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거래 종목으로는 항생인덱스, 그리고 H쉐어, 그리고 항생인덱스 변동성 지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기본 개념, 상품별 특징, 해외 선물 거래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